자, TEV, LEV, ULEV, GEV란 무엇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EV, Traditional Emission Vehicle의 약자인데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의미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내연기관이, 이것들이 여러 가지가 내연기관이잖아요. 지금 ULEV까지가 거의 내연기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TEV는 일반적인 그 배출 기준을 적용하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적인 자동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에 LEV, Low Emission Vehicle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TEV보다 더 낮은 그런 배출 허용 기준을 가진 차량을 의미를 하는 거죠. 배출 수준을 의미하는 거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그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TEV보다는 낮은 수준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을 합니다. LEV는 그러니까 엔진하고 배출가스 후처리 기술, 그런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됐습니다. 기존의 이 TEV는 허용 기준에 대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동차가 운행되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우 이미션 비클 이런 개념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런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런 배출가스 저감 기술,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ULEV, 울트라 로우 이미션 비클, 극도의 낮은 배출 수준을 가진 차량을 의미합니다. ULEV는 LEV보다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급인 엔진 기술을 적용하고 또는 고급 배출가스 후처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급 엔진 기술에는 이거는 혼합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연소 효율을 높이는 엔진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연소 효율을 높이는. 그러면서도 연비 개선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연료를 연소하고도 연비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엔진의 연소 효율이 실질적으로 구동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30% 정도, 30% 이하,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더 있지만, 아무리 이렇게 높여도 기술 개발이 많이 돼도 30% 전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부하가 많이 생기거든요. 부하라는 것들은 연소를 통해 가지고 엔진의 그러니까 동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력을 사용해서 구동력만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동력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장치라든지 편의 장치, 그리고 냉난방 장치, 이런 것들의 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그러니까 연비로만 놓고 보자면 연비를 좋게 하는데 그 효율이 3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어떤 다른 장치를 이용하는 데 사용이 되거나 혹은 소모되는 그런 효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엔진 자체 열을 무한정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연소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열이 계속 올라가는데, 열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녹는 점이 생기잖아요. 녹게 되잖아요. 그죠? 녹게 되면은 엔진이 그 형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열 관리. 그러면은 올라가는 열을 의도적으로 냉각수를 통해 가지고 낮춰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기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은 크게 가솔린하고 디젤 경유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촉매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삼원 촉매라고 해가지고요, 귀금속의 재료를 이용해서 CO, HC, NOx 줄여주는 장치가 있어요. 딴에도 산소 센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산소 센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 산소 센서가 뭐냐면
배출가스에 포함되는 HC의 양을 검출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산소 센서이지만 그 비교를 하는 거죠. 산소량과 HC량을 비교를 하게 돼가지고 이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 물질의 포함 농도를 확인해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ECU에다가 이런 신호를 보내서, 자, 그럼 연료를 분사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연료의 분사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출가스에 포함된 HC량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연료량을 감소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NOx가 많다. 그러면은 분사량을 좀 높여가지고 효율을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NOx라는 것은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건데 NO1, NO2, NO3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소의 개수가 결합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지수 X를 사용해서 낙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낙스가 발생될 수 있는 그 상태는 가장 효율이 좋을 때입니다. 가장 효율이 좋을 때인데, 이게 그 낙스의 곡선이 있어요. 낙스 곡선을 보면은 이론 공연비 때 이 낙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와요. 효율이 좋은 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스를 제거해주는 그런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게 된 거죠. 이런 CO나 HC, 낙스 이런 것들은 이제 대기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람 인체에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GEV, 제로 이미션 비클이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전기 자동차 이쪽으로 보면 되겠죠. 전기 자동차나 혹은 수소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이런 것들도 있고, 수소 자동차도 될 수도 있는데, 수소 자동차 수소를 만약에 수소 자체를 연료로 사용한다면 여기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소를 어떻게 태우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는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로 배출 차량인데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을 사용한다거나 대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적으로 전기 모터에 의해서 구동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GEV는 완전히 그 탄소 배출을 없애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 전기를 생산하는 이 과정에서 CO2가 발생이 된다면 반드시 제로 이미션 비클이라고는 개념적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어쨌든 자동차 자체에서는 제로 이미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TEV, LEV, ULEV, GEV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